안녕하세요. 박상미의 공감 스토리텔링 오늘 문 활짝 엽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가을이 깊어지고 있어서 힘들다고요. 눈을 다시 뜨고 보면요, 이 가을이 어찌나 아름다운지요. 단풍이 들기 시작했어요. 볼 때마다 오메 단풍 들겄네 그 식구가 생각납니다. 낮에는 아직 더워요. 그런데 새벽부터 밤 아주 춥죠. 밤에는 막 겨울 이불을 꺼내서 덮고 싶기도 하고요. 저는 요즘 매일 새벽에 나오고 있는데요. 겨울 파카를 꺼내 입고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낮에는 또 막 반팔을 입고 싶을 때가 있기도 해요. 일교차 심하니까 건강 유의하시고요. 네, 오늘 박상미의 공감 스토리텔링은 지난주에 이어서 박상미와 김서령의 여자 이야기, 여자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방송 듣고 많이 울었다 하는 분들 많으셨어요. 오늘 어떡하죠? 오늘 한국 현대사를 온몸으로 부딪히며 살아온 언니들의 이야기 두 번째 시간 이어가는데요. 오늘은요. 화장지 옆에 두고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분 낭독 뛰어넘으려고 해요. 김서령 선생님 모시고요. 오늘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공감 의자에 와서 앉으셨나요? 이제 시작해도 될까요? 네, 시작하기 전에 우리 또 한번 상기하고 넘어가야죠. 박상미의 공감 스토리텔링입니다. 구독하기, 별점 주기, 다운로드하기로 함께 해주시면 저희가 더 힘을 얻어서 좋은 분들 모시고 좋은 방송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오늘도 게시판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또 저희 방송 들으면서 얻는 소감들 어떤지 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방송 끝나고 댓글로 화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오늘 나오시는 김서령 선생님이 쓴 여자전, 저희가 나누는 이야기들이 다 이 책에 담겨 있어요. 푸른 역사에서 나온 여자전입니다. 더 많은 이야기 원하시는 분들은 책 읽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공감 의자에 다른 날보다 많은 분들 와서 앉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야기 이제 시작할게요. 네, 오늘 김서령 작가님 모시고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 정말 끝나고 더 눈물이 나서 네 오늘까지 기다리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우리 김서령 선생님 잠시 얘기를 하면요. 오랜 시간 동안 칼럼을 써오셨고요. 특히 우리 역사 속에서 만난 한국 여자로 태어나 역사의 우여곡절을 온몸으로 밀고 온 분들의 이야기 오랫동안 써오셨습니다. 지난 시간 김웅 할머니 이야기 네 나누는 저희도 슬펐지만 듣는 여러분들도 가슴에 오랫동안 울림이 남았을 것 같습니다. 김웅 할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셨다고요? 네. 그럼 첫 기일이 언제? 10월 13일. 하늘에 가셔서는 두 분이 만나서 못다 이룬 네, 그러셨으면 사랑을 좋겠어요. 완성하고 계시겠죠? 네. 네. 아니, 고모부가 돌아가셨는지 살아계시는지는 알 수 없어요. 네. 다만 연락이 안 된다는 것 뿐이고. 네.
모르겠어요. 살아계시는지 돌아가셨는지. 네. 두 분이 만나서 이제는 정말 다정하게 앉아서 그 호박전을 나누어 드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서령 선생님 1회 방송 못 들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꼭 1회 방송 들어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요, 김서령 작가의 책 여자전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제가 이 얘기 먼저 꼭 듣고 싶어요. 제목이요. 지상에 없는 남자, 그만을 향한 50년. 한 달의 인연을 영원으로 간직한 최옥분 할머니 이야기를 김서령 작가님의 목소리로 또 듣고 싶습니다. 네. 근데 지난 시간부터 이 할머니들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크신지 여쭤보면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하세요. 제가 눈물이 너무 흔해요. 이렇게 따뜻한 가슴을 지닌 분이시기 때문에 이 할머니들 이야기를 다 엮어낼 수 있으셨고, 이 할머니들도 자기들의 평생의 이야기를 풀어놓을 수 있으셨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옥분 할머니는 언제 만나셨나요? 그건 꽤 오래된 인터뷰였어요. 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한 10년은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제가 최옥분 할머니 이야기가 너무 마음에 맺혀서 네. 연락을 간간히 드리고 최근에 드린 적은 없지만 그랬어요. 네. 그분은 속초에 살고 계세요. 네. 왜 속초에 살고 계시냐 하면 네. 함경도 그 피난민들이 거의 속초에 네. 머물렀어요. 그쪽 함경도 바다에서 네. 속초에 오기가 아주 가깝고 네. 언제든지 휴전선 뚫리면 네. 올라갈 수 있게 네. 거의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서울 근처에는 삼성리 같은 곳에 이북이 고향인 사람이 굉장히 많이 살고 네. 있대요. 얼른 올라갈 수 있게. 네. 그런 것처럼 네. 속초에도 그렇게 속초 아바이 마을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네. 아니 많이 살고 계시는데 최옥분 할머니도 속초를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평생 거기 사셨어요. 네. 근데 이북 분이 네. 아니에요. 최옥분 할머니는. 네. 제가 거기도 썼는데 네. 강릉 출신의 최옥분이라는 여자와 네. 청진에서 가장 부자인 네. 김종후라는 청년. 네. 그 두 사람이 만나기 위해서 네. 6.25가 일어났나?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그들 운명을 만들기 위하여. 네. 그래서 둘이 만났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말하자면 미혼모였어요. 네. 혼인하지 않고 네. 둘이 같이 사는 것. 네. 그리고 김종후라는 분은 한국 문학사에 기록이 돼 있는 문학평론가예요. 네. 백철 선생의 추천으로 네. 현대문학의 네. 초회 추천을 받았던 것 네. 같아요. 김종후 선생. 네네. 네. 문학평론으로. 네. 그랬던 건데, 둘이 만나서 한 달 동안 살고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걸 모르고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돌아가시자마자 네. 아무도 몰라요.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본인만 네. 알고 있었던 거죠. 이 책이 나온 게 2007년이니까요. 유봉녀로 태어난 그 아이가 지금 49이 됐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네, 지금 네. 신중반 되셨을 아니죠. 텐데요. 이제 거의 네. 거의 이제 쉰 후반. 한갑 가까이 네, 되셨군요. 네, 네. 이분이 또 김종우의 삶과 문학이라는 책도 남기셨어요. 책을 예. 김종우 선생이 쓴 평론 시, 산문 이런 걸 모아서 네. 그리고 김종우 선생을 추억하는 사람들의 글을 모아서 책을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김종우 삶과 문학. 상당히 뭐라고 하죠? 문학성이 있는 자연과학을 공부했더라고요. 네. 그때는 박물과랑에 있었나 봐요. 네. 청진대학의 박물과 출신인데 네. 박물과가 요즘 말하면 생물과였나 봐요. 네. 그 출신이기 때문에 공학도인데 문학평론을 했기 때문에 아주 뭐라고 하죠? 다른 글 쓰는 사람들의 글하고는 아주 달랐어요. 맞아요. 그 상당히 매력적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 문학평론 현대문학에 갔다가 네. 서울에서 속초 가는 버스가 전복 사고가 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이 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 오래 묵은 연애 편지가 2통 있다. 우선 이 편지를 읽으면서 얘기를 시작해보자. 제가 잠시 읽겠습니다. 확실히 나에겐 사랑하는 이가 있다는 것이 사랑하는 상대에게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나 자신에게 유해한 것이어서 결국은 둘 사이 불행밖에 더 초래할 것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아니면 보세요. 이렇게도 안타까이 못 견디게 당신을 그리는 것이니 그 어디 하룬들 여유 있게 공부할 수 있는 때를 가져볼 수 있어야지요. 확실히 공부하는 놈에게 사랑의 감밀한 유해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19일 중이 되는 개를 받게 되는 것이랍니다. 몇 해나 죽노릇을 해먹게 될 것인지 시원스레 속개의 미련 활활 털어버리고 독실 중으로만 지낼 수 있을지 결심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지금만 해도 당신과 마음 놓고 만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해제 날이기에 떡방아 찢고 재 올리고 성찬에 떡도 먹었습니다. 오후 3시 넘어 혹여 서울 문인들 오지 않나 싶어 용화 행자 아이와 함께 아랫마을까지 내려갔습니다. 마음 한구석엔 당신이 와주었으면 싶은 마음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일 배달날이니 학수고대합니다. 정 아무 소식 없다 하더라도 내 자존심이니 뭐니 다 뿌리치고 당신의 곳 찾아가야겠습니다. 홧김으로 해선 뺨을 갈겨놓고만 싶습니다. 보름달이 휘황합니다. 웬일인지 까닭 없이 눈물겨워집니다. 이럴 것이면 당신을 괜히 알아두었다 싶습니다. 1956년 8월 15일과 20일에 씌어진 편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 선생님 이 편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벌써 울고 계세요. 아니 생각 같아서는 뺨을 때리고 싶단 말이 울컥하는데요. 네. 너무 많이 기다렸기 때문에 왜 그렇게 안 오고 대답하지 않았나 그런 거에 대한 건데 그 김종우라는 사람은 백담사? 네. 아니 월정사? 네. 에서 월정사 탄어스님이 네. 실력 있는 중을 키울 목적으로 지금 승려가 아닌 사람들한테 불교 이론을 공부할 사람들을 모집한 거예요. 불교와 동양 철학을 공부했다. 네, 동양 철학과 불교를 함께 공부해서 그러니까 좀 지적인 승려를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그걸 널리 모집했고 그래서 몇 명이 거기 갔는데 그러다가 뭐 좋으면 승려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과정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승려가 아직 되지는 않고 불교와 동양 철학에 대한 관심이 있고 공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함께 공부하고 있었을 때 지금 백담사에서 낙산사인가 보다. 여자가 최옥분 할머니가 계셨던 저런 좀 절 이름이 그 비슷비슷해서 잘 헷갈리는데요. 낙산사에서 전쟁 고아들을 모아서 아마 그 고아원 같은 것들을 하고 있었나 봐요. 운영했는데 거기 보모였어요. 최옥분 할머니. 보모가 된 것도 참 기가 막혀요. 그 이유도. 원래는 선생님이었는데 보모를 지원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좀 이따 이야기할게요. 어쨌든 연애편지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래서 낙산사의 보모와 월정사에서 그 공부를 하는 그 승려가 승려 예비 승려와 둘이 우연히 만난 거죠. 아마 낙산사에 왔나 봐요. 공부하던 그 팀들이 함께. 그러다가 만났어. 나중에 보면 누구를 낙산사의 보모를 만나 입맞춤 이런 게 나와요. 그게. 근데 둘이서 이제 둘 다 전쟁으로 그 김종우 선생은 청진에서 내려온 사람이고 청진의 가장 부잣집 아들이었는데도 올라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집을 잃고 갑자기 오고 갈 데가 없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지금 아주 비극의 중심에 있어요. 최옥분 할머니는 그땐 처녀지만 가족을 다 잃었어요. 전쟁에. 그래서 피난을 갔다 또 홀로 됐어요. 그랬다가 둘이 너무 슬픔이 가득한 청년과 처녀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마음이 끌렸는데 그는 승려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최옥분 할머니는 계속 원래 여자가 그때는 뭐 겉으로 자기 애정을 표현하지 않는 시대이기도 했고 이 사람이 공부를 해서 승려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쌀쌀하게 됐나 봐요. 그런데 지금 그 편지예요. 그 쌀쌀하게 대하는데 자기는 중이 얼마나 종로서 해먹을지 모르지만 이 마음을 눌러야 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고 결국 둘이 헤어졌어요. 그래서 헤어졌다가 다 그만두고 그분이 찾아온 거예요. 다시 낙산사로.
승려가 되지 않고 네. 그냥 이렇게 좋은 여자랑 결혼해서 애를 낳고 사는 걸로 인생을 전환한 거예요. 그래서 전환해서 둘이 한 달 살았어요. 네. 그랬는데 한 달 만에 사고가 난 거죠. 교통사고가. 네. 너무 어이없게도. 그랬는데 그때 자식을 가졌죠. 그 딸이에요. 그 딸을 키우면서 혼자 사는데 유혹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유혹을 자르기 위해서 남자처럼 네. 하고 살은 거예요. 머리는 짧게 깎고 네. 화장을 하지 않고 거칠게 남자처럼 보이게. 그래서 모습이 거의 아주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곱더라고요. 근데 겉모습은 남자처럼 하고 계세요. 그렇구나.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자기 마음속의 사랑을 지키는 거예요. 그 한 달의 사랑을. 최옥분 할머니. 미혼모가 또 그 시대에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평생을 산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장을 하고 평생을 사셨다는 게 남자처럼. 네. 그게 너무 마음 아프네요. 자세히 네. 들여다보니 또 이쁘셨다고요. 스스로 예쁘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고우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너무 신기했어요. 10몇 년씩 살아알고도 이혼하고 그 사람을 전혀 잊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한 달 동안 살고 어떻게 평생 그를 그리워하고 그렇게 살 수 있죠? 아주 신기했어요. 이 할머니는 어떤 인연으로 만나게 되신 거였나요? 그 할머니, 제가 그 할머니를 네. 알게 된 것은 네. 지금 정확히 생각이 안 나요. 누가 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속초에 그런 할머니가 있더라. 뭐 그런 이야기를. 제가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걸 찾는다고 누구한테나 말을 해놨어요. 그야말로 이렇게 네트워크를 탁 펼쳐놨어요. 그물을. 네. 그래서 그런 그물에 걸리는 사람 찾아다녔어요. 그 이야기가, 김서령의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군요. 이 사람의 삶이라는 걸 제가 네.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연재했어요. 신동아에. 네. 그건 지면이 많아서 좋았는데, 네. 그것 때문에 역사 속에서 자기 삶이 바뀌는 그런 사람을 찾으려고 애썼고, 네. 그런 것 중에 그분이 딱 맞는 것 같아서. 네. 정말 귀한 주옥 같은 이야기들을. 네. 우리가 유명인들의 이야기는 인터뷰로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만. 네. 이런 분들의 이야기는 진짜 쉽지 않아요. 네. 유명인 이야기는 제가 안 해도 다 하니까. 네.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을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찾는 게 저희 목적이었어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1958년 1월 초 현대문학사에 들렀다가 속초로 내려가던 김종우는 자동차 사고를 당한다. 오겠다던 날짜에 도착하지 않아 초조하게 그를 기다리던 최옥부는 라디오 뉴스에서 사고 소식을 듣는다. 홍천에서 버스가 뒤집혀 수십 명이 죽거나 다쳤다는 소식. 예감이 이상했던 그녀는 서둘러 홍천으로 달려간다. 김종우는 품 안에 원고 더미를 안은 채 거기 누워 있었다. 얼굴이 으깨져 신원을 알아볼 수 없었다. 원고지 표지에 쓰인 김운학이라는 이름표만이 그를 증명했다. 그 순간을 최옥부는 이렇게 증언했다. 아무 생각도 안 났어요. 머리가 아니라 다리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차라리 불구가 됐다면 평생 곁에서 함께 살 수 있었을 것을 그 생각만 자꾸 들더라고요. 한 달을 만나고 이렇게 깊이 사랑할 수 있을까. 정말. 이 할머니를 만났을 때도 그때도 여전히 그리워하고 그리워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처음에는 사고가 나서 그러니까 화장을 할 수밖에 없었나 봐요. 네. 그런 사체가 망가졌으니까 네. 그걸 백담사에 모셨대요. 그 근처에 있는 절에. 네. 그랬다가 그걸 다시 또 자기 어머니, 친정어머니가 계시는 홍천 어디 절에 또 모셨대요. 네. 그러다가 딸이 자라가지고 네. 서울에 홍대를 다녔어요. 딸이. 네. 미대를 다녔는데 서울에 오는데 딸은 아버지잖아요. 네. 아버지 산소에 자주 가봐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네. 딸이 아버지 산소에 자주 가보라고 김포로 옮겼어요. 네. 산소를. 그리고 딸이 김포 근처에서 학교 다녔나 봐요. 네. 아버지한테 자주 가볼 수 있도록. 네. 그러다가 다시 또 딸이 졸업하고 엄마 혼자 계시니까 속초로 네. 돌아왔어요. 네. 그러니까 다시 속초로 또 모셨어요. 그러니까 유해를
자주 가볼 수 있는 곳으로 자꾸 옮긴다는 것은 항상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지금은 제가 가봤어요. 그 김종호 선생의 산소에. 네. 걸어서 한 5분, 10분 거리 모셔놓고 맨날 거기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뭘 먹었고 뭐 이런 이야기를. 그게 사랑은 실제라기보다 그렇게 키워나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들었고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쩜 그렇게 못 있을 수가 있는지. 뭐가 그렇게 좋으셨어요? 네. 뭘 그렇게 잘해 주셨어요? 네. 그랬어요? 네. 그 대답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밤에 몰래 만나잖아요. 네. 숙녀가 될 사람이니까 네. 드러내놓고 데이트를 할 수가 없어요. 네. 만나면 항상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 내가 앉는 자리에 손수건을 펼쳐놓고 앉으라고 해요. 누구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거 지역분 닮았는데 그게 너무 자기가 아주 소중한 대접을 받은 그걸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소중한 대접이네요. 누구나 그렇게 하나요? 선생님 연애할 때 그런 대접을 받으셨어요? 아니, 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남자들이 뭐 의뢰해 줄 수도 있는 일 같지만 그게 평생 이 사람을 의지할 수 있는 제일 잘하는 게 그거였더라고요. 손수건을 깔아놔 줬다고. 그리고 행동이 일일이 여자가 좋아할 만한 일만 했어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한 달이면 가장 사랑이 뜨겁게 불타오르던 그렇죠. 네, 서로의 정말 그렇죠. 좋은 모습만 보이는 네. 사랑은 어떻게 보면 내가 만든 환상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멋진 남자의 모습만 완벽하게 남겨놓고 떠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어도 죽을 수 없는 죽지 않는 네. 그대가 된 것 같네요. 네, 그래요, 정말. 그러면 이 할머니를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아주 행복하다고 저는 느꼈어요. 완벽하게 행복한 한 달의 기억만 가지고 평생을 살 힘을 얻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했어요. 네. 그 할머니가 호적이 없잖아요. 남편의 호적이 혼인신고 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뭐 특별 무슨 그런 기간이 있어서 이북에서 이렇게 남쪽 내려온 사람들은 호적을 다시 만들어준 기간? 네. 그럴 때가 있었나 봐요. 네네. 그럴 때 김종우라는 사람은 호적을 이렇게 만들고 자기는 실제 하잖아요. 네. 혼인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딸이 어디 자기 엄마의 성을 따를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호적에 딸의 이름을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사망신고를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부부예요. 사별이에요. 정말 그리고 멋지다. 딸도 김씨성을 갖게 된 거예요. 엄마 성을 따라서 최 씨가 아니고. 네네. 혼인신고를 한 거죠. 다 돌아간 다음에. 다 돌아가신 다음에 했던 일이고 언젠가 청진에 돌아가서 그 김종후 후손이라고 하면서 딸이라고 하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못 가네요. 이러시더라고요. 나는 최옥분 할머니와 마주 앉아 새벽에 오는 것을 지켜봤다. 우리는 50년 전에 죽은 사람을 이야기하며 밤을 꼬박 새웠다. 그녀의 얘기는 워낙 조용했다. 말수가 하도 적어 말 사이의 휴지가 더욱 길었다. 할머니도 나도 전혀 지치지 않았다. 푸른 새벽빛 속에서 그녀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난 문학적인 재능이 조금도 없어요. 그 사람이 왜 나를 선택했는지 궁금해요. 나를 선택한 게 잘못돼서 그런 운명이 되지나 않았나 싶고 생각하면 늘 미안해요. 그땐 안미로 가라고 했으면 사고를 피할 수도 있었을 텐데 내가 그걸 말렸거든요. 가당찮은 말씀이라고 나는 펄쩍 뛰었다. 차라리 남겨놓고 떠난 그분을 원망해야지 미안하다니 무슨 말이냐고. 원망을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저 애한테도 미안해요. 내 고집 때문에 힘들게 만들어버린 것 같아서. 따님의 이름 바다해 연꽃녀는 아버지의 수도원 친구였고 사고 당시에 무건 기도 중이었던 그 운학 스님이 지어줬다. 한 번도 원망해 본 적이 없대요. 아주 미안하대요. 그 남미로 간다는 게 그분이 청진 대학에서 박물학을 전공했다고 했잖아요. 네. 남미는 코브라 같은 독사가 많아서 네. 그 독을 연구해서 백신을 개발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나 봐요. 네. 초청을 받았대요. 네. 갈까 묻더래요. 네. 가지 말라고 했대요. 위험하다고.
그런데 같이 살 때 이야기죠. 가지 말라고 했고 한 달 만에 그런 사고를 당하니까 그때 가라고 했으면 사고를 안 당했을 텐데 내가 그 사람을 죽였어. 이렇게 생각하는 죄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남미로 가라고 말리지 말걸 그렇게. 저는 한편 이 할머니가 정말 부럽기도 하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렇게 평생 한 사람을 오롯이 미움 없이 완벽하게 그리워하고 사랑할 수만 있는 여자가 세상에 몇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객관적으로 혼자 살아서 힘들다 이렇게 평가할 수 절대 없을 것 같아요. 이 따님의 기억 속에 아버지도 기억이 아니라 어머니의 증언을 통해서 네. 아버지가 머릿속에만 그려져 있겠지만 네. 참 멋진 아버지로 네. 미움과 실증의 기억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 김종우의 문학과 네. 사상 네. 그 책에 사진도 있어요. 네. 미남이시던가요? 미남이에요. 청진에서 가장 부잣집 아들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집에서 어머니가 과자를 구워주고 하얀 시트를 깐 침대에서 자고 그 당시에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무슨 남미에서 프로젝트에 초청을 받을 정도이니까 아주 실력파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프라이드를 갖고 있더라고요. 딸도 어머니도. 그렇겠네요. 네. 최혁분 할머니는 지금도 살아계신가요? 최근에 연락을 안 드려서 알 수 없지만 드려볼 걸 그랬네요. 선생님 이 방송 끝나고 가시면 네. 어떻게 지내시나 또 소식 한번 전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야겠어요. 전화를 해서 거기도 글에도 있어요. 전화를 하면 워낙 말이 없으세요. 네.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아이 참. 그래서 당연히 김종호 선생님에 대해서 묻고 네. 또 제가 그 책을 다 그때 갈 때는 다 정독을 못하고 돌아와서 많이 읽었는데 그걸 질문을 하면 부끄러워하세요. 할 말이 없어요. 이렇게 그렇게 하세요. 야, 지난 시간 이번 시간 이어서 김설영 선생님 지금 계속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데요. 제가 이렇게 대화 나누면서 또 하나 깊게 배웁니다. 내가 인터뷰한 인터뷰이들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사랑과 존경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글을 쓰실 수 있었네요. 지금 이 책이 나온 지 거의 10년 가까이 됐는데도 지금도 눈물을 흘리시고 모든 할머니가 다 너무나 소중하고 저도 인터뷰어로서 아주 숙연한 마음으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8분의 할머니가 다 너무 소중하시기 때문에 이번에도 제가 선정해서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더 깊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내 자궁은 뺏겼지만 천하를 얻었어. 일본 군 위안부 김수혜 할머니 이야기 또 선생님의 목소리로 직접 듣고 싶은데요. 이 할머니는 어떻게 만나시게 됐나요? 김수혜 할머니는 제가 정신대 할머니를 만나고 싶었어요. 네. 정신대 할머니를 만나서 그게 분량이 그래도 100장은 쓰는 거기 때문에 자세한 개인사를 듣고 싶어서 정신대 할머니를 만나려고 여기저기 수소문을 했어요. 네네. 의외로 많이 만날 수가 있었는데 이야기를 잘하는 할머니가 의외로 없었어요. 맞습니다. 기억을 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네. 한 3번째쯤 만난 할머니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 인터뷰를 제가 다 했어요. 네. 그랬는데 그 기억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에피소드가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재미가 좀 적었어요. 거기도 그런 말을 썼는데 그래서 3번째 만난 할머니가 김수혜 할머니였고 전제가 있었어요. 자기 이름과 사진을 쓰지 말라는. 근데 원래 사진을 넣고 이름도 쓰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그런가 하면 아들이 있대요. 아들에게 자기가 자궁을 드러내는 수술을 했어요. 일본 군에서 그걸 했나 봐요. 임신을 했을 경우에. 그 자궁을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임신할 수 없는 할머니인데 그걸 속이고 배를 점점점 불리는 연기를 하면서 자식을 하나 낳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필요해서 아니고 남편. 나중에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이 아주 훌륭한 사람을 만났더라고요. 중국에서. 자무 씨.
그쪽에서 뭐 중국 네. 아주 변방 지역에서. 네. 근데 그 할아버지 자기 남편에게 자식을 하나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 이야기는 참 구구절절해요. 옆집 아줌마, 가난한 아줌마한테 부탁을 해갖고 네. 자기 남편하고 동침하게 만들어서 그 아줌마가 임신하게 만들고 그 아줌마는 딱 감추고 그 아줌마 배하고 똑같이 자기 배를 하면서 온 동네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해서 자식을 하나 낳은 거예요. 아들을. 세 분만 알고. 그렇죠. 남편과 나와. 그다음에 애를 낳고 나서는 네. 아주 멀리 이주한 거야. 반대로 상해 저 아래쪽으로 이주해서 산 거예요. 네. 아무도 모르는데 그 자식은 물론 자기 엄마인 줄 아는 거죠. 근데 자기 엄마가 거기 알려지면 혹시라도 중국에서 그걸 보면 안 되니까 자기 이름을 알리지 말라고 부탁했어요. 그러면 이야기를 하겠다고. 계속 중국에 살고 있고 네. 할머니는 고향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대구에 살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는 기억력도 좋고 입담도 좋아서 뭐 이야기를 제가 그 집에 2밤 잤거든요. 끊임없이 이야기를 들었죠. 도망치면 인두로 짖었대요. 어디를 짖으냐 하면 젖가슴과 엉덩이와 허벅지 안쪽을. 그래서 그걸 다 보여줬어요. 그 짖은 자욱을, 속살을. 할머니가요? 그걸 보여주는데 흉하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벌목공으로 갔던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이 그걸 자꾸 그렇게 울었대요. 이게 뭐지? 여자로서 너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자꾸 이게 어찌 당신의 죄겠냐고 하면서 그걸 그렇게 울어줬대요. 그 상처를. 그래서 자꾸 자기 남편을 정말 사랑하더래. 거기 있는 분들은 다 남편을 사랑한 사람들이에요. 왜 이렇게 사랑받은 할머니들이 많으시네요. 세상에. 왜 그런가 하면 기대치가 하나도 없어서 그렇지 않을까. 다 만족이에요. 아주 작은 것 같고 손수건 깔아주는 걸로 평생 감동하는 거니까 뭐 더 이상 말해 뭘 하겠어요. 참 우리 역사가 그러니까 16살에 자궁을 도려내버린 거예요. 네.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 차근차근 다 얘기할게요. 내 죽으면 누가 그걸 말하겠어. 일본 총리인가 뭔가 하는 놈, 그 아벤가 뭔가 하는 놈이 우리를 동원한 적이 없다고 한다면서요. 내가 날마다 9시 뉴스는 빼놓질 않고 보여. 내가 당장 일본에 달려가서 허파를 뒤집어 보이고 싶지만은 자식들하고 조카들 눈이 있어 가질 못해요. 까짓거 이야기사 왜 못하겠어. 다만 내 이름자를 말하지는 마시오. 우리 아버지가 특별하게 지어준 얼마나 뜻이 좋은 이름인데 말에 삐리면 자식들이 내 일을 다 할 거아요. 하긴 알아도 상관없어. 내 이제 얼마나 살기라고. 그 안에서 맞아 죽는 것도 봤고 목매 죽는 것도 봤어. 그런데 사과는 못할 망정 그런 일이 없었다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놈들. 일본이 망하는 걸 내 눈으로 봐야 하는데 내 몸 한번 볼라요. 내 나이 80인데 이제 부끄러울 게 뭐가 있겠소. 일본의 책임 이야기가 나오자 할머니는 아주 흥분하셨다. 옷을 걷어 당신의 맨몸을 이리저리 보여준다. 그 몸은 참혹했다. 온몸이 흉터 투성이었다. 젖가슴과 엉덩이와 등과 팔뚝과 허벅다리, 깊은 속살, 은밀한 곳마다 흉측하고 잔인하게 흉터가 지나가고 있었다. 이런 흉터를 지니고도 어찌 그토록 침착하고 유쾌할 수 있었던지. 일본 군인놈이 불로 지진 거요. 하루 속에 꽂는 인두로 3년만 임무를 완수하라니 3년을 무슨 재간으로 버티겠소. 앞이 캄캄합대다. 1년이 안가 뼈가 다 녹아뿔 것 같았소. 온몸의 진액이 다 빠져나가 헛개비가 될 것 같았소. 그래서 도망을 쳤어요. 내가 간이 커요. 어려서부터 담대했어요. 포항에서 같이 갔던 여자 셋을 꼬였어요. 여기서 죽느니 나가서 죽자. 중국 시골로 달아나서 농사 지으면서 살자. 그렇게 탈출을 주동했어요. 도망치다 붙잡혀서 맞아 죽는 것을 본 적 있어. 그래도 못 견디겠대요. 한밤중에 문지기가 조는 틈을 타서 대문을 빠져나왔어요. 잡혀간 게 10월이고 도망칠 때는 간지 서너 달 후니까 섣달쯤 됐을 것 같네요. 이렇게 도망을 치셨던 거구나. 네. 도망을 쳤대요. 그랬는데
저 멀리 불빛이 반짝반짝 보이더래요. 옛날 이야기처럼. 거기 들어갔대요. 만주 벌판에. 그 집은 일본군이 심어놓은 첩자의 집인 거예요. 도망치면 거기 갈 것이라는 걸 알고 거기 들어가면 거기서는 바로 일본군 연락해서 잡아가는 거니까 뭐 도망가자마자 금방 잡혔죠. 가서 잘 차려줘서 밥을 먹고 추우니까 노곤해서 잠에 들었는데 벌써 잡으러 왔더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보는 앞에서 인두로 지졌대요. 도망가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시범으로 보여주는 거죠. 겁을 주려고. 화상은 어떤 매질보다 아팠다. 그리고 절대 도망갈 수 없다는 절망을 가르쳤다. 당사자인 김수혜뿐 아니라 그 상처와 아픔을 지켜보는 위안소 여자들 전체에게. 여자들은 20명 남짓했다. 김수혜 할머니가 17이라니. 남갑숙이 16, 다른 데서 온 여자들도 되게 고만고만했다. 3년 전부터 와 있었다는 25쯤 된 여자도 있었다. 얘들이 중3, 고1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일본 군인들이 몇 명이나 왔냐고 물었어요. 하루에 얼마쯤 오냐고. 줄을 쫙 서 있대요. 근데 오는 참 사람은 그래요. 그들이 운대요. 전쟁에 온 어린 군인들이잖아요. 네. 언제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걔들도 악인이 아니에요. 왔지만 어쨌든 젊은 성욕을 풀기 위해서 위안소에 왔지만 와서 막 운대요. 그러면 안고 달래준대요. 그럼 다음 사람이 두드린대요. 빨리 나오라고. 왜냐하면 줄을 서 있고 잠깐 시간이니까. 그리고 다음에 올 때는 뭘 가지고 온대요. 먹을 것 이런 것을. 먹으라고. 그러니까 지옥 안에 인간의 정이 있었던 거예요. 위안부들의 임신이 잦았다. 배가 불러진 여자들은 어디론가 흔적 없이 사라졌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다. 배가 만삭인 여자 방 앞에도 그 짐승들이 줄을 쭉 서 있었소. 그러다 어느 날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요. 그런데 김할머니의 월경이 끊겼다. 죽었구나 싶었다. 잘 됐구나 생각했다. 입덧이 심했다. 17, 어리디 어린 나이. 집을 떠나 춥고 낯선 땅에 끌려와 온몸에 지져놓은 화상. 그 상처가 겨우 아무는가 싶은데 다시 맞닥뜨린 임신. 그리고 이 자궁을, 아이가 들어있는 자궁을 일본군들이 꺼낸 거죠. 네. 철판 위에 누워서 꺼냈대요. 자궁 자체를 드러내버린 거였다. 이후 월경이 없어지고 대신 입으로 피가 넘어왔다. 한 달에 한 번 정확한 날짜에 입으로 피가 울컥울컥 토해졌다. 이거 뭐였을까요? 그게 뭐였을까요? 폐경하는 나이 48에 끊어졌다. 네.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입으로 울컥 넘어왔대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계속 그걸 이야기했어요. 그게 실제 꿈을 꾸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어떻게 피가 넘어와요? 하니까 펄쩍펄쩍 뛰면서 피가 넘어왔대요. 뱉었대요. 피를 이렇게 넘어와서. 평생 동안 여자이고 싶은 마음이 만들어낸 상상월경 아니었을까요? 그러게요. 근데 그러면 왜 아래로 하지 입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근데 남편이 너무 훌륭한, 스스로 이렇게 말해요. 하늘에서 내려온 신선, 그걸 적강신선이라고 부른다는데 적강신선이었대요, 남편이. 왜냐하면 자기 아픔을 함께 울어줘서. 참 아름답다. 선생님 왜 이렇게 선생님도 계속 우시고 사람을 이렇게 울리세요? 아니 그분들의 삶이 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현재 모습들이 아까 그 김웅 할머니, 최옥분 할머니, 지금 이 김수희 할머니가 다 너무 낙천적이고 농담을 잘하고 튼튼하고 강인하고 뭐 그래요. 그냥 요만한 아픔을 가지고 골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모든 게 다 허허허 웃고. 절망의 끝까지 가본 사람들은
현재에 만족하고 작은 것이 아름답고 그래요. 소중한 거라는 거. 그러니까 김수희 할머니는 계속 천국이라고 말해요. 이 삶이. 삶이 왜 천국이냐고 하면요. 정신대 할머니한테 지원하는 뭐 얼마 정부 주는 20몇만 원으로 네. 쌀을 그걸로 충분히 살 수 있고 쌀도 준대요. 그럼 쌀이 남아가지고 쌀이 남는다는 게 천국이에요. 쌀이 먹고 남는 이런 세상이 어디에 있냐고 해요. 그 남는 쌀을 쪄가지고 말려요, 햇빛에. 그래서 그걸 갈아가지고 사람들 나눠줘. 나도 이만큼 받았어요. 그냥 미숫가루가 아니라 쪄서 햇빛에 말리면 그게 그렇게 고소하고 쫀득쫀득하고 그걸 말려서 이만큼 담아놓고 누굴 주는 거예요. 이 책은 참 슬프고도 너무나 아름다운 여러분 푸른 역사에서 나온 여자전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책들 중에 이렇게 주옥 같은 글들이 있어요. 그래서 2회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선생님 진짜 여기 있는 할머니 이야기들이 끝이 아니라 선생님이 이 할머니들을 글 속에서 다시 살려내고 네. 글 속에서 이분들의 삶에 빛을 비춰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 싶습니다. 이 작업을 지치지 말고 좀 계속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선생님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이런 여성들의 이야기를 계속 쓰실 것 같고 저는 이제 선생님께서 작가 김서령의 이야기만 써도 이 모든 역사 속에 정말 멋진 언니들 이분들의 삶이 다 녹아있어서 진짜 우리들의 가슴을 울리는 그런 글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요즘은 어떤 작업하고 계신가요? 저는 여자전에 있는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너무 짧게 써버렸어요. 그러니까요. 한 할머니당 한 권씩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한 할머니당 한 권을 써야만 해요. 그래서 다는 못하겠고 그 최옥분 할머니 이야기는 한 권으로 쓰고 싶어요. 그게 소설의 방식이 되면 훨씬 자유로워지고요. 당시 시대 상황을 잘 말할 수 있고 아까 최옥분 할머니가 왜 그 고아원에 달려갔냐는 이야기도 아주 기가 막히거든요. 네. 그래서 역사 속에 한 개인의 삶과 그다음에 여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랑 이것들을 한번 멀찍이서 객관화해서 이야기를 쓰고 싶어요. 그런 게 많아요. 거기 있는 여성들이 다 사랑을 경험했어요. 근데 굉장히 짧고 강렬한. 네, 강렬해요. 근데 강렬한 내용이 뭐 대단하지 않지만 짧았기 때문에 강렬한데 그걸 평생 동안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게 힘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사랑이 너무 널려 있어서 도리어 사람들이 사랑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강렬한 짧은 사랑을 가진 이야기를 써서 사랑을 복원하는 메시지 이런 걸 좀 전하고 싶어요. 그렇구나. 오히려 이분들이 보면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개인의 삶이 역사로 인해서 삶과 사랑이 이렇게 안타깝게 끊어졌거나 또 6.25 전쟁 때문에 이런 역사의 희생자이기도 하지만 이 아픈 역사가 또 정말 애끓는 사랑을 낳은 시기이기도 했네요. 네. 그런데 여성의 이야기는 아주 묻혀버렸어요. 네. 저런 여성의 개인사가 우리 역사, 나라 전체 역사와 굉장히 긴밀히 맞물려 있는데 여성의 역사가 묻힌 게 아주 저는 아깝고요. 그걸 거의 돌아가셨어요, 지금. 그때 청춘을 보냈던 지금 그때 열 몇 살이었던 분들이 6.25가 몇 년인가 벌써 60년 지나서 다 80, 90이 돼버렸죠.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걸 좀 다 듣고 싶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찾아다녔는데 뭐 제가 찾은 것만으로 충분히 이야기를 만들 수는 있죠. 그렇지만 아주 많은 이야기도 또 묻혀버렸을 거예요. 좀 아깝죠. 선생님 앞으로 하실 일이 너무 많으세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그 작업을 오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작업을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지 않는 이 힘든 작업을 오랜 시간 공들여서 하고 계신 김서령 선생님을
발굴해낸 저도 좀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오늘은 너무나 감동적이었고요. 감사합니다. 네, 이 여자전도 정말 좋은 책이지만 여자전을 학생이 읽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러니까요. 학생들이. 네. 저 책은 그래서 초판을 다 팔아서 재판을 찍긴 했어요. 그건 네. 뭐 얼마 안 되죠. 네. 저 책을 이야기니까 네. 딱딱한 역사가 아니니까요. 네. 특히 여학생들이 읽었으면 좋겠고요. 네. 또 진정한 사랑이란 어떤 것인가 남학생들도 네. 제가 저희 그 대학생들한테 레포트로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이 여자전도 좋지만 참에는 참 외롭다도 참 재밌게 읽었고요. 김서령의 가도. 읽으셨어요? 예, 김서령의 가도 정말 권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옥같이 귀하고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 들려주신 김서령 선생님, 우리 공감 스토리텔링, 공감 의자에 너무나 어울리는 분이 나오셔서 귀한 시간 꾸며주셨습니다. 다음에 또 저희가 기회 만들어서 모시고 못다한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네, 그때도 꼭 나와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지금 눈이 빨가세요. 선생님 정말 가슴으로 들려주신 이야기들 감사했고요. 오늘 공감 스토리텔링, 공감 의자의 주인공은 김서령 작가였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